안녕하세요. 전문교과 2 온라인 콘텐츠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동작 2번 상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해 배운 전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동작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드릴 가공하고 물품을 송출하고 컨베이어를 전개하며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끝에 있는 저장 상자에 저장이 된다. 또는 D실린더, 즉 배출 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배출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응용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하나의 LD 회로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 자, 병렬 연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부에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한 L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주어진 응용 동작 2번에 컨베이어 동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입니다. 한번 응용 동작 2번 지난 시간에 3차 시대의 과제를 수정하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과제는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듯이 3차 시의 응용 동작 1번을 4차 시에서는 응용 동작 2번으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차 시 과제도 3차 시의 내용을 역시 수정을 하여 5차 시 과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난 시간에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바탕화면에 저장했었던 3차 시 과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다른 이름을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과제로 이름을 바꾸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좌측 창에 보시면 선생님은 요걸 줄였어요. 잠시 요걸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캔 프로그램 밑에 다음과 같이 GM Win Source 4과제 노네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과제라는 파일명이 만들어졌고 3차시 과제를 베이스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회색은 3차시 과제라 하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동작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 동작 1의 프로그램을 아래 조건대로 변경하시오. 대부분의 응용 동작 2번이 응용 동작 1번의 내용을 조건대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생산 자동화 기능사의 응시 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동작을 풀어봅니다. 자, 기본 동작을 완료를 했으면 이를 감독관 선생님께 검사를 맡습니다. 자, 검사가 다 됐으면 응용 동작 1번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자, 1번 응용 동작 1번 과제를 수행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병렬 연결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 번으로는 응용 동작 1번을 검사를 맡습니다. 응용 동작 2번은 해당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응시하고 싶은 수험자들이 자주 선택하는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용 동작 2번은 응용 동작 1번을 변경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응용 동작 1번에서 응용 동작 2번으로 변경하는 와중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과제가 나와서 이거를 포기할 경우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를 끝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미완성작이라 이걸 제출을 하면 불이익이 가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응용 동작 1번을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 과정에서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응용 동작 2번으로의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에서 포기를 했더라도 이는 크게 문제 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용 동작 1번까지 한 학생들은 응용 동작 2번은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잘 의지를 갖고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4차시 응용 동작 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동작 중에서는 녹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지난 시간에 3차시 과제를 선생님이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3차시 과제의 유인물은 역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녹색 램프가 점등됐다가 지난 시간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응용 동작 2번에서는 녹색 램프가 점등이 아닌 전멸로 바뀌고 그리고 물품이 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에 적재, 비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에 적재한다. 비금속과 금속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적재해라. 그리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경우 푸시 버튼 2를 누르지 않아도 재시작, 물품이 없을 경우 초기화된다. 자, 여기 3번을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품 2개를 적재하면 남은 동작 완료 후 운전이 종료된다. 이 또한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하며 나머지 램프를 소등하고 모든 모터와 실린더가 정지한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적색 램프가 소등하고 즉시 시스템이 초기화된다. 이거 어렵네요. 하지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또한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4번, 5번 원문에 해당되는 이 해당 과제 요소는 거의 웬만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의 나오는 시험의 80%가 요 해당 과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개 정도가 빠지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물론 요 2번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 별표 2개는 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당연히, 이 또한 이거는 응용 동작 1번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는 별표를 안 치겠습니다. 워낙 쉬운 과제라서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2, 3, 4, 5번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6번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해당 과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한 2, 3년 전만 해도 자주 나왔던 요소이기도 하니 나름 괜찮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시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자주 나오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 3, 4, 5번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1번도 중요하지만 워낙 쉬워서 이 정도면 응용 동작 1번에서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응용 동작 1번, 3차 시에서의 응용 동작 1번을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응용 동작 입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응용 동작 2번으로 수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줄에 요 비접점을 지웁니다. 그리고 비접점을 하나 추가해서 일단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M0를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M2를 지우고 M0를 추가합니다. M0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M1번, M1은 어디에다 이걸 넣죠? 한 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M0에서 M1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M1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M0를 굳이 취한 이유는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역시 비접점을 추가합니다. 일단 요거 2개는 이따가 추가하기로 하고 이따가 설명 끝에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네요. 1번. 자, 동작 중에는 녹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그러면 녹색 램프 전멸하는 거를 다루려면 먼저 깜빡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깜빡이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출력부에다가, 출력부 녹색 램프 여기 M1 옆에 비접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M1, 요 M1은 자, 뭐라고도 했죠? 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스위치를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몇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동작 중이다. 자, 세 글자로 요약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다?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PB2 스위치를 누른다. 이거는 곧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동작 중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A1이라는 1초짜리 깜빡이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 A1은 어디다 써먹었죠? 금속에다 써먹었죠? 금속에다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속에다 써먹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A1 다시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녹색 램프가 1초 간격 전멸하는 거 A1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녹색 램프 비접점 M1 옆에 비접점에다가 A1이라고 집어넣어. 그러면 금속을 검출했을 때 같은 타이밍으로 녹색 램프와 황색 램프가 깜빡이겠죠? 예, 타이밍이 같을 겁니다. 같이 해당 코일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을 완료했다.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1번을 완료. 물품이 금속일 경우, 자, 2번 나가겠습니다. 물품이 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 즉 D실린더를 이용해서 배출 상자에 적재를 하고, 비금속일 경우는 저장 상자에 적재한다. 이 과제는 지난 2차 시 때 배웠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판별식 밑에다가 뭐를 추가하느냐? 먼저 뭐부터 하죠? 금속을 처리할 때 D실린더가 움직인다면 금속을, 비금속을 처리할 때 D실린더를 움직인다면 비금속을, 둘 다 처리할 때 병렬 연결로 금속과 비금속의 A 접점을 넣는다라는 거. 지금 과제는 여기다가는 금속 A 접점만 단독으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죠? 3.5초짜리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지난 2차 시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엄청나게 광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센서로부터 디실린더까지의 어떤 거리가 약 3.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를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 검출을 했다면 거기서부터 디실린더가 반응할 때까지의 그 전개 시간이 약 3.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3.5초가 나오고 여기서는 M 몇 번이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지금 방금 전까지 M14가 뭐였죠? 컨베이어 끝에 저장상자에 저장되는 시점이 M14번이라고 그랬죠?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호가 뭐죠? M15번입니다. M15번을 누릅니다. 자, M15번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M15번으로 뭐를 하죠? D를 전후진 시키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M15 들어갔죠? M15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M15가 들어갔으면 자, M16이 만들어지고 역시 M16이 여기다 들어간다고 하였을 때 자, M16을 D 전솔의 B 접점에 넣었으면 역시 어떻게 된다? D 호센 M16 M17, M1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17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둡니다. 첫 번째, 컨베이어 끝번호가 뭐였죠? 컨베이어 끝번호, 즉 저장 상자에 비금속이 저장이 되는 시점이 몇 번이죠? M14번입니다. 반면에 금속이 배출 실린더에 의해서 배출 상자에 저장된 시점이 몇 번이죠? M17번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놓을게요. M14 그리고 17 써놨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기 디실린더 밑에다가 또 다시 충분히 자, 출력부 위에 디실린더 밑에다가 충분히 자리를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설명문을 추가해 봅니다. 렁 설명문을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서 매거진 물품이 있을 때 재시작 없을 때 초기화 이렇게 단순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접점 2개 하고 A 접점하고 F6 했을 때 요거는 몇 번을 할까요? M17 다음에 몇 번이죠? M18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한 줄을 추가합니다. M18과 M19를 넣고 여기다가 또 뭘 넣느냐? T1을 넣고 T샵 이레스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추가해서 여기서 역시 비슷하게 똑같이 하려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 점선을 클릭을 해서 올가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비춰주겠죠? 자, 여기서 고쳐야 될 게 뭘까요? 자, 여기 접점이 아니라 호일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M19번 다음에 뭐죠? M20번 이거는 M21번입니다. 그리고 고칠 게 있다면 여기서 M20번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칠 게 있다면 이걸 B접점으로 넣겠습니다. 자, 어려워졌죠? 잘 따라와 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다가 M14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17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매거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칸도 뭘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M14번, M17번, 그리고 여기다가는 매거진.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요거를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14번과 M17번 이게 뭐죠? 맞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죠? 뭘 적어놨게요? M14번은 뭐다? 요게 컨베이어 끝에서 저장상자에 있는 저장상자에 물품이 저장되는 경우 M17번은 뭐다? 이거는 배출 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저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M17과 14번이 이렇게 지금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시점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시점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재시작을 하자. 그래서 M18이 만들어지고 M18은 1초 후에 M19를 만든다. 반면에 M14번, M17번 자, M14번과 M17번이 컨베이어 끝에 저장상자 또는 배출 상자에 저장이 되는 시점과 그때 마침 매거진에 없을 경우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는 뭐다? M20과 M21번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고칠 게 있다면 여기서는 3초로 바꿔. 자, 요거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M14와 M17은 또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M14번과 M17 물건 하나가 끝날 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M14와 M17이 뭐다? 물건 하나가 끝날 때 시점. 금속 같은 경우는 D실린더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컨베이어 끝에 있는 저장 상자에 배출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 두 가지의 시점은 모두 뭐다?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어떤 물품이 처리되는 시점과 같습니다. 어떤 물품이 처리되는 시점. 그래서 어떤 물품이 처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매거진에 물품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뭐가? 매거진 센서가. 그래서 이게 M9를 만들고 매거진에 만약에 물품이면 M21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M19번이 재시작이 시점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재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재시작. 이게 요 시점이 뭐다? M19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 시점은 M2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19번을 이거를 재시작을 하려면 어디다가 이거를 비접점으로 놔야 되죠? 아까 초반에 M0를 하나 추가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9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M19가 뭐였죠? M19번이 여기에 물품이 있을 때,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재시작. 뭐가? 물건 하나가 처리가 되고. 자, 바꾸겠습니다. 물건 하나 처리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재시작. 이게 19번이다. 19번. 여기서 보면 19번이 무슨 역할을 하죠? M0는 현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를 누르면 M0라는 코일이 켜지고 이 코일은 M1을 계속 살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M19 재시작 시점에 와서 M19번 어디죠? M19번이 코일이 켜지는 순간 여자가 되는 순간 여자로 바뀌는 순간 M19번 B접점이 A접점으로 바뀌고 M1이 소자화됩니다. 그럼 M1이 소자화되면 M2가 소자. M1 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소자화된다. 즉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M1은 어떻게 되죠? M1은 초기화가 되자마자 M19번이 딱 초기화가 되자마자 M19번 또한 어떻게 되죠? B접점으로 바뀔 겁니다. 다시 B접점으로 바뀌면 M0는 M1번을 살려준다. 즉 여자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M19번은 계속 어떤 역할을 하죠? M0와 M1번 사이를 끊어줌으로써 계속 M0는 M1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M1번 밑으로 계속 뭐가 된다? 똑같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M19의 조건은 뭐죠? 예, 물건 하나가 처리가 됐을 때, 물건 하나라 함은 금속이나 비금속 하나가 처리가 됐을 때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M18은 1초 후에 M19를 만들고 M19는 다음과 같이 M1을 초기화시켜준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0는 M1번을 M19번 시점에서 초기화가 되자마자 다시 B접점으로 바뀌면서 M1을 다시 여자화시켜주고 M1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물품이 없을 경우 초기화된다. 자, 초기화된다. 여기다가 일단 네모칸 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뭐 이거 노란색으로 칠해 놓을게요. 자, M21 일단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21. 자, M21은 초기화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M21을 넣을게요. 초기화는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고 M21을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속 물품 2개를 적재하면 남은 동작 완료 운전이 종료된다. 자, 금속 물품 2개 적재 남은 동작 완료 종료. 자, 여기 밑에다가 또 충분히 출력부를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다가 령 설명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금속 2개 적재 시 초기화. 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로운 펑션 블록이 쓰입니다. 이름하여 가상 카운터입니다. 자, 가상 카운터는 일단은 한 줄을 만들고 여기다 가상 카운터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위아래가 너무 좁으면은 추가가 안 됩니다. 자, 충분히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9를 눌러서 자, CTU를 쳐봅니다. CTU가 보다 가상 카운터라고 나오죠. 설명문 가상 카운터 이거를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CTU란 이름의 가상 카운터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가상 카운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카운터는 여기 PB값을 먼저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2를 넣겠습니다. 자, 카운터는 여기 PB값이 여기 CU 값을 통해서 해당 접점, 그러니까 해당 여자화 되는 그런 시점이 2번이나 카운터가 매겨질 때 Q값으로 이 해당 전기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을까요? 자, M 몇 번이죠? 배출되는 시점이 뭐죠? 자, M17이죠? 그럼 여기다가는 일단 금속을 집어넣고 M17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이면서 M17번, 그러니까 금속 검출이 됐으면서 M17번이 동시에 D가 후진하는 순간이 딱 존재를 할 겁니다. 두 번 존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는 M22. 자, M21을 넣는 경우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금속과 M17번이 2번 맞는 경우, 그러니까 금속이 켜지다가 M17번이 뒤늦게 들어와서 이게 2번 카운터를 매기는 경우 M22번을 코일을 여자화시킨다. 그러면 이 M22번은 뭐를 하면 된다? 초기화를 시키면 된다. 전체를. 그럼 여기다가 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2번. 자, 그러면 여기 R값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 R값은 이따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3번과 4번은 처리가 했다라는 거. 자, 일단 5번은
약간 길어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 판별 전에 PBS를 누르면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에 적재, 비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에 적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요거는 컨베이어죠. 그리고 자, 여기 선생님이 저기 오타가 났네요. 자, 이거는 꼭 고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가 난다? 비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를 통해 적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금속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 비금속 판별 전에 PB3를 누르면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에, 비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를 통해서 배출 상자에 적재된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3를 누르면 금속과 비금속의 처리 방식 변경,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PB3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라인 변경이라고 쳐봅니다. 라인, 여기서도 역시 라인 변경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다? M1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또 하나를 단서를 하나 추가할게요. 가로치고 뭐다? 단 해당 사이클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이거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양해 바라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해당 사이클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요거 M1을 추가를 하면은 해당 사이클만 라인 변경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 변경을 어디에다 써먹을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보면은 D 실린더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이거를 위에 여기 금속 비금속 판별식 밑에 있는 여기 15, 16, 17을 한번 가봅니다. 클릭을 해봐서 요걸 약간 뒤로 밀어볼게요. 그리고 A 접점을 약간 이쪽으로 움직여볼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충분히 가운데다 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병렬 연결로 한 줄을 추가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요 A 접점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병렬 연결을 해서 A 접점 두 개를 놓고 금속 옆에는 새롭게 B 접점을 넣는다. 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같은 위상으로 A 접점 두 개를 요 A 접점 B 접점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여기다 세로 선을 반드시 그어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느냐? 비금속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B접점, A접점 각각 뒤에다가는 뭘 집어넣느냐? 라인 변경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도 라인 변경은 뭐다? 자동 변수입니다. 어떤 자동 변수다? PB3를 눌러서 라인 변경을 킨 거다. 이거는 M1, M0에서 M1 요거 재시작이 되면 어떻게 된다? M1은 날아감으로 해당 사이클만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 변경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자, 첫 번째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본값 PB3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금속이 만약에 검출이 되었을 때는 3.5초 뒤에 D를 움직여라. D 실린더를 배출 실린더를 움직여라 라고 나와 있고, 만약에 PB3를 눌러서 비금속을 검출시킨다면 PB3를 눌렀을 때 라인 변경이라는 접점이 B접점으로 바뀔 거고, 요거는 비금속이 라인 변경, 그리고 금속에서 옆에 연결된 B접점 라인 변경은 A접점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비금속일 때만 D 실린더가 움직여서 저장 상자가 아닌 배출 상자에 이를 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라인 변경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자, 여기다가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거 카운터를 클릭을 해서 뒤로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한 클릭을 해서 앞으로 당겨 봅니다. 자, 여기다가 병렬 연결을 하나 겉다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뭘 집어넣을까요? M14번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속이 하나가 검출이 됐어. 근데 금속은 라인 변경을 했을 때는 금속이 저장 상자에 적재될 때는 카운터가 안 매겨질 수도 있으니 여기다가 저장 상자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기가 되게 이렇게 하나를 A 접점으로 파놓은. 물론 PB3를 누르지 않았을 때, 즉 라인 변경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전대로 금속은 D 실린더에 의해 적재가 된다. 반면에 PB3를 눌러서 라인 변경 코일을 켜놨을 때, 즉 라인 변경 코일을 여자화 시켰을 때 이렇게 금속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배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때 시점을 이렇게 A 접점으로 딱딱 이렇게 병렬 연결로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6번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적색 램프가 전멸하며 나머지 램프로 소등되고 모든 실린더가 정지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일시정지를 뜻하는
합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적색 램프가 소동되고 시스템이 초기화된다. 여기까지는 은변환 검출 접점에 해당하는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부터 다뤄봅니다. 이거는 매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출력부 모든 선 위에다가 B접점을 하나씩 추가를 해봅니다. 자, A 후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다가 B접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적색 램프죠. 적색 램프 빼고 적색 램프와 A 후소를 제외한 모든 코일 앞에 B접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PB4를 집어넣습니다. PB4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를 집어넣습니다. 정램은 넘어가고 드릴 모터 컨베이어도 역시 컨트롤 V를 집어넣어서 B접점을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 후솔과 적색 램프를 남겨놨는데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A 후솔은 A 접점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을 하나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멋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병렬 연결로 이렇게 세로선을 잘 오와이어를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PB. 그리고 역시 적색 램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PB4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깜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죠? 1초짜리 깜빡이를 집어넣습니다. 1초짜리 깜빡이가 여기서는 뭐죠? A1이죠. 그러면 요 A1이 깜빡이는 그 타이밍이 금속이 감출됐을 때랑 또 구동 중일 때 같은 타이밍으로 깜빡일 뿐이다. 그래서 뭐 그 깜빡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뭐 그렇게 뭐 넉넉한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있는 코일을 그대로 활용하자라는 견지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대에는 B접점을 넣는다면 다 후진을 하거나 꺼지는데 A 실린더는 예외라고 했죠. A를 전진시키는 솔레노이드를 껐다고 해서 양 솔레노이드 밸브인 A 실린더하고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떻게 되죠? A 전진 솔레노이드를 끄면 A 후진 솔레노이드를 작동을 시켜야 실린더가 후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A 접점을 하나 넣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실린더 후진 요게 같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자, 다시 출력부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봅니다. 자, 초기화라고 초기화를 쳐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 줄을 만들어 봅니다. 한 3줄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3줄. 그리고 요거를 병렬 연결을 하고 여기다 끝에다가 코일을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초기화를 넣습니다. 자, 초기화라는 자동 변수를 넣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M22 왜 그럴까요? 자, 여기다가도 운전이 종료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된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초기화된다. 자, 노란색 언더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이 없을 경우 초기화된다. 뭐다?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 PB2를 누르지 않으면 재시작되긴 하는데, 만약에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는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매거진에 물품일 경우는 초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넣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2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품 2개를 적재하면 운전이 종료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기화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다? M2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초기화가 되는 조건이 있죠. 뭐다? 여기서 PB4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 해제하는 순간은 자, 여기서 하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변환 검출 저점이 있습니다. 음변환 검출 저점은 여기서 보면 우측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음변환 검출 저점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A 접점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N자가 들어가죠. 음변환 검출 저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음변환 검출 접점이란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순간 그 해당 접점이 잠시 동안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들어오는 순간, 해당 코일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반응을 하지만 이거는 코일이나 아니면 스위치가 들어왔을 경우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다가 그 코일이나 스위치 신호가 딱 소자화되는 순간, 딱 떼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때 잠시 접점이 B접점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PB4, 즉 비상정지 스위치를 떼는 순간 반응을 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초기화에서는 이 3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초기화를 시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화는 딱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보겠어요. 전체를 초기화시키는 거니까 맨 위에 올라가서 M0 코일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초기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가상 카운터를 처음에 배웠죠? 가상 카운터가 어디 있었죠? 예, 금속 2개를 적재시 초기화. 여기 있었습니다. 이 가상 카운터 또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초기화를 시키느냐? 자, 만약에 여기서 금속이 하나가 적재가 됐어요. 근데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전체 초기화를 시켜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카운터는 전체가 초기화가 돼도 얘는 그대로 카운터를 매기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금속 하나가 적재되는 순간 전체가 초기화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조건이 꼬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R값 옆에다가 엔터를 치고 초기화를 집어다. 그러면 초기화가 시점, 이 세 가지 시점 중에 어느 하나의 조건만 맞더라도 가상 카운터가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 M0라고 뭐라고 했죠? M0 해당되는 코일이 초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M14번과 M17번. M14번과 M17번은 각각 뭐다? 금속과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말한다. 즉 물건 하나가 처리되는 시점을 말하는데, 그 물건 하나가 처리가 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물건 하나가 처리가 되고 물품이 있을 때 없을 때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금속이 두 개가 있을 때 초기화가 되는 방법. 자, 여기서 M17은 원래 금속이 D실린더에 의해 적재가 됐을 때, M14번은 이 처리 방식이 변경, 즉 라인 변경이 됐을 때 M14. 그리고 라인 변경은 뭐다? 두 가지를 손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금속이 처리가 되는 시점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뭐냐? 아니, 조건에 따라 초기화가 되려면 금속이 적어도 저장 상자에 들어가는 시점과 배출 상자에 들어가는 시점 각각의 시점을 다 다뤄봐야 카운터를 매겨라 라는 겁니다. 또한 D실린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금속과 비금속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바뀔 경우 이렇게 쓰이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접속쓰기 모니터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4차시 동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시 동작은 응용 동작 2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응용 동작 2번에서는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재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본 동작에서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재시작이 되고 물품이 없을 때 종료가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체가 초기화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본 사이클에서는 초기화가 총 몇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기화 조건은 방금 전에도 언급한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 전체가 초기화된다. 그리고 금속 물품이 두 개가 처리가 되었을 경우 전체가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죠? 네 번째 스위치 푸시 버튼 4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체가 초기화가 된다. 자, 참고로 푸시 버튼 4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PB4 스위치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자, 순서를 어떻게 놓을까요? 금속 2개 그리고 비금속 하나의 순서대로 일단은 적재를 시켜보겠습니다. 적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일단 금속 2개가 먼저 적재가 되었으므로 금속 2개가 처리되었을 때 비금속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어떻게 된다? 초기화가 된다. 이거부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시 과제에서는 어떤 게 또 포인트가 있었죠? 예, PB3를 누르면 여기 해당되는 노란색 버튼이죠. PB3를 누르면 금속의 처리 방식과 비금속의 처리 방식이 바뀐다. 자, 앞서 3차시 과제의 기반을 이 해당 4차시에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속의 경우는 D실린더를 이용해서 배출 실린더로 배출이 되고, 비금속일 경우에는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역시 저장이 된다. 서로의 어떤 처리 방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PB3 세 번째 버튼을 누른다면 금속과 비금속의 처리 방식이 서로 바뀐다. 비금속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 D실린더에 의해서 배출 상자로 배출이 되고, 금속일 경우에는 저장 상자에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B2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PB2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죠. 앞에 부분은 3차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PB4 버튼 누르기 전에 자, 다음과 같이 금속이 D실린더에 의해 배출이 된다. PB3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D실린더 분류가 되지 않고 저장 상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속이 두 개가 처리가 되었으므로 이게 전체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금속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금속을 넣고 이번에는 어떤 동작을 할까요? 일단은 비금속 바로 어떻게 되죠? PB3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저장 상자에 배출이 될 때 다음과 같이 배출 상자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PD4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면서 전체가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려서 빼면 전체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금속을 한번 넣어보고 다시 PD2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거진에 물품을 아직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매거진에 물품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PVC 또한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비금속이 저장상자에 적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리셋이 됐습니다. 자, 리셋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예, 초록색 램프가 꺼졌습니다. 초록색 램프가 꺼졌다는 거는 M1이 꺼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본 동작을 다시금 수행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있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PB2를 눌러서 다시 구동을 시켰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속 또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출 실린더로 배출이 되고 전체가 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의 응용 동작 2번 접해봤을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습니다. 응용 동작 2번을 접해보는 순간 응용 동작 1번은 별거 아니었다. 응용 동작 1번은 그냥 하다 보면은 패턴이 기억이 되고 외워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응용 동작 2번은 아, 이건 조금 어렵다. 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점이 많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응용 동작 2번을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물론 바로 직전에는 매우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자, 응용 동작 2번의 작성의 핵심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의 시점과 배출 박스로의 배출 시점을 기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본시 학습에서 다뤄봤던 요 해당 과제는 M14번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적재되는 시점을 말하고 D가 후진하는 시점, 즉 배출 실린더가 후진하는 시점인 M17번이 배출 박스로의 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각각 뭐라고 했죠? 예, 통틀어서 뭐라고 했죠? 예, 물건 하나가 처리되는 시점을 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적재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컨베이어 끝에 저장 적재가 된다. 어차피 물건 두 가지의 물건이 하나는 배출, 하나는 저장, 두 개 중에 하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속이 배출, 비금속이 저장일 경우 아래의 빈칸에 접점 이름을 넣어봅시다. 자, 하나는 M15를 넣을 것 같고 하나는 M18을 넣어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이거는 조금만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재시작, 없을 경우 초기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뭘까요? 예, 매거진에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끝번호를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M20번이 뭐다? M20번은 초기화가 아닌 재시작입니다. 자, 재시작의 시점은 언제다? M0와 M1의 사이에 있는 코일과 접점을 가운데 비접점을 넣어서 M20으로 끊어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 과제에서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M15하고 M18이 어디에 들어가? 하나는 M15겠고 하나는 M18이겠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비금속 3개 적재시. 자, 그럼 비금속과 관련된 뭐다? M18일 경우 높다. 뭐가? 나번이. 그러면 가번은 M15, 나번은 M18. 그리고 다번은 뭘까요? 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를 다루는 거니까 다번은 뭐다?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역시 생산자동화 기능사 응용 동작 2번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서 다뤄보지 못한 유형과 또 본 차시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내용, 그러니까 본 차시에서 다뤘던 방금 전에 다뤘던 그런 요소들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3차시 과제 저장 파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저장 파일이 없으면 지난 3차시 과제를 다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학교의 학습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